안녕하세요. 40대인 주부입니다. 저는 현재 치매에 걸리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안 모시고 왜 직접 모시고 있냐고 묻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있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10년 전 유난히 춥던 겨울날 남편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 양손을 꼭 잡으시며 잘 왔다고 환히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저는 엄마가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버지는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집안의 모든 것들을 때려 부셨으며 하나 있던 오빠는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고선 소식이 끊겼습니다. 현재도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저 혼자 아버지 뒷바라지 하다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생활만 하다가 돌아가셨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그런 얘기들을 들으셨던 건지 고생 많았다, 잘 왔다, 너무 곱다 와 같은 낯간지러운 칭찬들을 하셨죠. 당시에는 내가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잘한 일이 없어서 쑥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 이후부터 자주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집에 찾아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 엄청 재밌다. 가서 저것 좀 봐라. 저 방에 계속 날로 틀어놨었다. 들어가서 몸 좀 지져라. 등 부엌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셨죠.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어머니만 혼자 계신 상황이다 보니 어머니는 시댁살이의 서름을 잘 아신다며 저를 아껴주셨었죠. 그리고 항상 제가 갈 때마다 자기 나이에 막내딸이 생겼다며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엄마 없이 자랐기 때문에 이게 모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시간은 흘렀고 저와 남편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혼자 살던 집에서 살려고 했으나 그 집은 팔고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자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괜찮겠냐며 남편은 걱정하였지만 저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나 인터넷에서 볼 수 없던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어머님에게 말씀드렸더니 너희끼리 편하게 살지 뭐하러 노인네 집으로 왔냐며 다그치셨지만 제가 좋아서 했던 일이기에 제가 어머니랑 살고 싶어서요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셋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저를 위해 항상 밥상을 차려주시고 청소며 빨래, 집안의 모든 일을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쉬라고 해도 본인이 심심해서 하는 거라며 퇴근하고 오는 저를 쉬게 하시고 마치 집에 가정부를 고용한 것 같은 기분처럼 편하게 생활은 했지만 제 마음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러려고 같이 살자고 한 게 아닌데 마치 어머니를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여러 번 어머님에게 말씀드렸지만 내 집에서 내 일을 하는 것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와는 여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회식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온 날 어머니가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엄마 이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난날에 나의 인생에 대한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면서 울컥하는 마음에 나도 엄마가 있으면 시어머니 같은 엄마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처럼 엉엉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서러웠을꼬, 얼마나 힘들었을꼬 이러면서 저보다 더 많이 우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어머니표 북엇국을 먹었고 아침에 등짝을 철썩 때리시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찍 다녀 라고 하시며 웃으셨죠. 또 다른 일화로는 밀가루를 좋아하는 저를 위해 항상 외출을 하신 후 집에 오시는 길에 붕어빵, 떡볶이, 떡과 같은 간식들이나 빵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소라빵을 꼭 사오십니다. 그러면서 제 건강도 걱정해 주시고 왜 이런 걸 좋아하냐며 귀여운 잔소리도 하시지만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남편과 싸우거나 조금 큰 소리가 들리려고 하면 남편을 강제로 데려가 엄청 크게 혼내십니다. 아내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라면서요. 그렇게 어머니와 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힘들게 자랐기에 연민이나 동정의 마음으로 저에게 잘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지내다 보니 정말 딸처럼 대해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막내딸이라며 이뻐해주시고 모든 일에 제 편이시고 뭘 먹을 때도 1순위로 저를 챙겨주시던 그랬던 어머니가 어느 날 설거지하고 있던 저를 보며 아이고 이쁘네 그런데 니 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장난치시는 줄 알고 뒤를 돌아보는데 정말 처음 보는 사람 보듯 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 왜 그러시냐니까 누구냐고 대묻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집에 왔습니다. 중간중간 제정신으로 돌아오시면서 정신을 다시 잃으시는 어머니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드문드문 기억을 잃으시다가 점점 악화되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화기애애하던 집 분위기는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혼자 대소변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이를 관두기로요. 그리고 남편과 상의를 하고 이를 관뒀습니다. 어머니를 보살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5년 동안 주신 사랑을 제가 갚을 때가 온 것 같다며 남편에게 얘기했고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은 허락해줬습니다. 시집 오고 5년 만에 치매 판정을 받으신 어머니. 그것도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대소변 보는 일을 도와야 했는데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기억은 잃어도 심성은 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세상은 항상 착한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는지 하늘을 보며 원망도 많이 했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저를 어머님은 볼 때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점심 식사를 차려드리고 밥을 한 술 한 술 떠드리고 있는데 안 먹겠답니다. 자기 자식들이 보고 싶다고 우시는 겁니다. 누가 보고 싶냐고 당장 불러준다고 했는데 막내딸 지혜가 보고 싶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지혜거든요. 왜 지혜가 보고 싶냐니까 아픈 손가락이라며 못해준 게 너무 많아 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꺼이꺼이 우시는데 저는 어머님에게 말로만 딸이 아닌 가슴속으로 낳은 딸이 맞구나 생각에 같이 울다가 뜬금없는 헛소리를 하시는 어머니를 보곤 다시 웃기도 하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일을 관두고 어머니를 돌본 지 2년이 되어갑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이제는 아예 멍하니 계십니다. 그리고 왜 그러신지 항상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달고 말씀하시는데 어머니의 과거의 기억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남편은 이제 요양원에 보내자고 얘기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절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저 또한 친엄마처럼 생각하며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낼 수 없다며 대치 중입니다.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남편 품에서 같이 자본 지도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이도 가져야 할 시기가 오고 있지만 저는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대로 떠나지 말아달라며 주무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나를 정말 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힘든 생활에 불평불만 안 할 테니 옆에만 있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이 계신가요? 생각해보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대소변 가려주고 밥 먹여주고 항상 어버기르던 어릴 때의 나와 기억을 잃으신 부모님이 뭐가 다를까요? 그분들은 불평불만 없이 귀엽다, 이쁘다 저희를 키워주셨잖아요. 치매는 다시 아이로 돌아가는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쉽지 않은 일을 하며 저희를 키워주신 거니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튜브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